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국내 경제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주요 산업체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여수시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시민들에게 태극기 개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극기 개항을 통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양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오늘부터 3일간 한여름밤 음악과 물총 싸움이 어우러지는 DJ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역 유튜브 채널에 국회의원과 교육감이 출연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솔직 담백한 얘기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자격에서 배제하면서 사실상 경제 침략을 현실화하면서 우리 지역 산업에는 문제가 없을지 우려가 큽니다. 현재로선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남 동부 지역의 주력 산업들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전남 지역의 화학 제품 생산 감소액은 636억 원. 이 때문에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컸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물론 석유화학협회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화학 제품과는 달리 기초원료 수급과 제품 생산까지의 수직 계열화 체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일렌 등 일부 핵심 원료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일단 국내 생산량이 충분하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한 한일 합작회사나 일본 투자회사 역시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지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재료인 철광석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 철강을 가공하는 지역 기업들도 대부분 국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관 쪽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동북권에서는 생산 기업이 거의 없어서 다만 일부 일본산 철강 설비에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추가 제재가 항만 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여수 광양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거나 수입 환적된 물량은 한 해 1000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3% 수준. 현재까지도 큰 물동량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길어지거나 일본이 수출 수입 품목을 추가로 규제할 경우 물동량 감소는 물론 선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만공사는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지역 시민사회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배상 강제 집행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사법보험 만세! 하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판결이 난 지 7달 만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 강제 이행을 위해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자 열흘 만인 오늘 두 번째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인 담화를 통해 일본의 도발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은 스스로 인정한 개인 청구권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절차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고 추가로 모집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을 마음껏 짓눌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원시국가에서나 빚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이 가고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번 기회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한국을 굴복시키게 하는 이런 의도에 정부든 또 국민이든 또 경제계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좀 모아야 할 때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명백한 적반하장이라며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복절 태극기 개항에 적극 동참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단합된 시민적 힘을 보여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를 전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매체와 SNS, 기업체 사보 등을 활용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측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이 공분을 일으키는 현 시점에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광복절 태극기 개항에 동참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윤병태 전무부지사와 전남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 국제통상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도내 기업들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시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무더위 해소를 위해 우산 문화공원과 중마광장 등 3곳에서 하루 5차례에 걸쳐 바닥 분수와 안개 분수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마동 근린공원의 물놀이장을 개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도내 저수율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전남의 저수율은 74.6%로 전국 평균치보다 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높았으며 특히 동부 지역 저수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번 달 강우량도 190에서 310mm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돼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MBC 유튜브 여수잡스의 작가들이 우리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릴레이 토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대상자가 이용주 국회의원이라고 하네요. 네, 최순실 청문회 스타 의원 네,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솔직한 담백하게 나눴던 폭넓은 대화들이 앞으로 몇 주간 계속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포 MBC에서는 장서궁 교육감이 출연했습니다. 이번 주 주민 유튜브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에 진출해 3년간 숱한 화제를 낳았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방송 작가들과 계급장 떼고 솔직 토크에 나섰습니다. 말투에 대한 작가들의 지적에 쩔쩔매기도 하고 망설리 구라패가 망설리 구라패가 만성리 구라패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유머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고요. 중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고 고등학교 때 여기서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낙방 경험도 주저없이 털어놓습니다. 처음 떨어질 때 실력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붙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떨어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권력에 찍혀서였다는 튀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계기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한 유일한 검사에서 여수 잡스는 이용주 의원과 나눴던 얘기들을 몇 차례 더 공개할 예정이고 앞으로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도 계속 초대해 시청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목포 MBC 유튜브 낭만항구를 찾은 장서궁 전남교육감. 자신이 품어온 교육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녹록지 않았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되어가지고 실현하기에는 제반 조건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장 교육감. 새로운 변화, 아이들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짜고 또 방법론을 마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과 섬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전남의 학생들인데 섬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섬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별도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별도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KBS의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전남 동부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순천 YMCA 등 전남 동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순천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방송국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KBS의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다음 주 국회 정론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다른 지역국의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대응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DJ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한여름밤 DJ 치맥 페스티벌을 열고 음악과 물총 싸움 등 더위를 식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물빛 축제 행사인 워터 라이팅 쇼와 함께 불꽃놀이도 별도로 펼쳐집니다. 광양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음식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열린 광양 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매실과 숯불구이 등 음식 자원을 특화하는 한편 음식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을 응원할 어린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어린이 서포터즈는 리그가 종료되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하며 홈 경기장 전용 응원석과 유니폼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포터즈는 선착순 100명까지 모집하며 8세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만 오늘부터 광양 LF스퀘어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세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해 해당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1,5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정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신청에서 조사, 지원 관리까지 통합조사팀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행정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